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소비자 물가 CPI 예상치가 5.9% 상회했고 전년 대비 상승폭이 확대돼서 6.2% 정도가 나와 주었는데요.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10월 코어 CPI는 예상치를 상회했고 전년 대비 상승폭이 확대가 돼서 4.6%가 나왔고 90년도 초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해서 이 정도가 나온 거예요. 에너지 가격은 전년 대비 30% 상승을 했고 연료유 가격이 전년 대비 60% 급등했고 휘발유 가격 또한 전년 대비 50% 정도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중고차 가격의 경우 전년 대비 26.4% 상승을 했다라고 하고요. 시간당 평균 실질 임금도 전월 대비 마이너스 0.5%, 전년 대비 마이너스 1.2% 하락을 했고, 이는 시간당 임금의 상승폭이 CPI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CNBC에 따르면 공급망 차질 및 노동력 부족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CPI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높은 물가 상승률이 연준으로 하여금 더 빠른 긴축을 유도할 수 있을 거라는 내용이 또 담겨져 있었고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 26.5만 명을 소폭 상회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9월에 도매재고 예상치도 1% 상회했고 전월 대비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라는 내용과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치 12.5% 상회했고 전년 대비보다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업종별로만 보면 석탄 채굴 업종이 출고가가 전년 대비 100% 넘게 상승을 보여주었다라는 것과 달러 인덱스 추이는 94.88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상회했고 급등한 가운데 인플레 우려가 심화돼서 약간 걱정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측면과 그것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이 나왔고 또 테슬라의 영향으로 인해서 약간 달러 인덱스가 좀 좋은 방향이 나온 게 아니겠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51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치의 상회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된 영향으로 상승을 보여주었다는 것과 유가 추이는 배럴당 81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에너지정보청에 발표한 원유 재고가 3주 연속 증가한 가운데 미국의 전략 비축유 공급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하락을 마감을 시켰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에너지 가격을 최소화시켜서 안정세로 해서 물가를 조금이라도 조금 안정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원유 집계에 따르면 예상치 130만 배럴을 하회하며 전주 대비보다 증가했고 정유 설비 가동률 예상치가 87% 하회하며 전주 대비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휘발유 재고는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고 그것에 따른 영향이 좀 있었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연말 정도에 미국과 중국이 짝짝꿍 해가지고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실제로 만나는 건 아니고 그냥 인터넷 상으로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카드를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너무 세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머리를 좀 써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관세 우리 좀 낮추자라는 의견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 부분도 조금 더 영향을 받아서 안정세를 돌릴 수도 있겠지만 이건 또 정치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둘 다 합의점을 좀 잘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이 카드도 유효하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아이콘 우프가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국내 블록체인 개발사 아이콘 루프가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 처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관계자는 거절 근거가 가상자산 때문은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저도 궁금해지네요. 그 다음으로
두나무가 김앤장 출신 변호사 감사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래스 노드에 따르면 비트코인 신고점에도 온체인 데이터는 이제 시작을 말한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네요. 크라켄 CEO가 연내 NFT 사업 진출을 시사한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뭐 다른 의도가 분명히 있죠. 내년 상반기에 IPO가 있으니 NFT까지 딱 던졌을 때 벌써 국내 뭐 주식 시장만 본다라고 해도 벌써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뜨거운 거. 그러니까 시장의 평가액보다 더 펌핑 해가지고 가치 평가액을 좀 받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을 좀 미리 해야 그게 평가가 적용이 되면서 더 높은 가치가 이루어지니 어떻게 보면 자본의 흐름에 맞게끔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하잖아요. 그 다음으로 DCG 산하 파운드리 기간 대상 스테이킹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해서 이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거래소 헤지펀드 커스터디 업체 기관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스테이킹 웹사이트에 따르면 뭐 솔라나, 에이다, 그리고 루나 등등 여러가지 20개 암호화폐에 따른 속하는 대부분 이런 거를 프로토콜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니까 여기 움직임도 좀 잘 볼 필요성이 있게 되겠고요. 테더가 아발란체를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미 채굴기업 마라톤이 3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6000% 증가를 보여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채굴기를 더 빨리 받기 위해서 항공기를 띄운다라고 합니다. 되게 재밌죠? 그리고 이재명 씨가 가산자산 과세 1년 이후에 공제 한도도 대폭 상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중립기업 받겠습니다.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비트코인 선물 ETF 일일 거래량이 2주 만에 최대치를 또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 11억 달러 진짜 팔았다라고 해서 대략 한 3.3% 정도 팔았고 뭐 자기 동생도 그 이상 또 팔아서 생각보다 급락이 꽤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뭐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고 하면 조금 더 방향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솔라나 도메인 서비스 11월 15일날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YG 하이브 두나무와 NFT 뛰어들겠다라고 해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일단 먼저 이야기가 나와서 주가를 좀 더 띄우려고 하는 선제적 조건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고 장기적인 전략은 들어가겠지만 어떻게 세부적으로 어떤 판이 끌려갈지는 아직 공개된 건 없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트론 재단이 28일부터 디플레이션 상태라서 일평균 800만 트론을 태워버리겠다라는 내용이 또 담겨져 있었습니다. 네, 10월 블록체인 게임 업계 1.27억 달러 규모의 VC 투자 유치를 받았다라는 것과 비트토렌트 NFT 허브 1.1 버전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CEO가 내년 프랑스에서 라이선스를 취득을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좀 보았던 것 같은데 프랑스 입장도 과연 수긍을 해줄 것인지도 매우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SEC 바네크 현물 기반 ETF가 곧 발표가 나오죠.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횡보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아마 엄청난 반향성을 보여줄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맥락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블록원이 이오스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4,500만 이오스를 토큰을 양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발전과 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뭐 양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대부분 뭐 기관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인프라 생성 지원, 개발자에 대한 도구 문서화 지원, 그리고 네트워크 기타 이오스 활용 사례 증징 등 이런 노력을 시도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800만 개 이동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근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그래요. 이 사람한테 좀 힘을 더 실어줘서 파워를 조금 쥐어주고 또 블로그는 그냥
욕 먹기 싫어서 그냥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클레이 게임즈가 정보 분석이 한 닉네임을 통해 가지고 분석한 내용이 좀 괜찮아 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자, 다양한 환경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들이 지원 및 개발 중이고 가장 기대되는 건 메타버스라고 볼 수가 있겠다. 현재 출시되고 작동 중인 게임은 클레이 플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예요. 요거 되게 귀엽죠. 네, PC에서 플레이 가능한 미니게임 형식으로 플레이하면서 클레이 토큰을 모을 수가 있다. 0.5개를 모을 시 실제로 거래소에서 존성해서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네, 되게 재밌죠. 그래서 하나로 약 35만 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호재 일정은 이미 지나간 호재 내용도 많지만 앞으로 있을 호재 내용 상당해서 기대 중이다라고 했어요.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게임도 있고 메타버스도 보이고 뭐 그러죠. 그래서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상장 계획도 상당히 따닥따닥하게 붙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게 심상치 않다. 그래서 좀 더 존버할 사람들은 존버해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펄어비스가 NFT 블록체인으로 테조스를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요. 펄어비스 자회사 CCP 게임즈가 2부 온라인에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를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이게 자회사에서 먼저 적용을 했다라는 것보다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예, 곧바로 검은 사막이나 적용을 했던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랬다가는 또 국내에 있는 또 부모님들이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엮어가지고 또 두들겨 팰 것 같아가지고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NFT 만들 블록체인으로는 테조스를 선택을 했고 테조스 기존의 작업증명 블록체인보다 200만 배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량 추이도 좀 고려하고 그 다음에 해당에 있는 이 블록체인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쪽도 좀 괜찮은 쪽에 대한 프로토콜 검증이 됐던 쪽하고 지속해서 협약을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국내 게임사 말고 해외 게임사들도 같이 좀 볼 필요성이 있겠죠. 이제 막 시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퀀텀이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네, 로고 이쁘게 바뀌었어요. 좀 잘 모르겠지만 퀀텀 유저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앨런 머스크 테슬라 시바 코드명으로 도지코인 지불 테스트 소스 코드를 공개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도지코인 시바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도지의 실제 강아지 얼굴에서 영감받은 코드 단어일 것 같다. 현재로서 개발해서 머스크 반응이나 승인이 기다려주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와주고 있으며 최근에 이제 머스크가 트윗 설문에서 응답자의 78.2%가 A라고 답변을 했고 그게 아마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추정 글들이 매우 많이 쏟아지고 있으니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트위터에서 암호화폐 전담팀을 출범을 한다라는 내용이 블록체인 활용 방안 집중 탐구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이쪽이 생각보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그리고 이제 과거 기반으로 보게 되면 9월 23일 트위터에서도 비트코인 후원 기능을 또 추가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10월 15일 기준에서도 개인과 기업을 위한 최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 요건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e스포츠 팀 리퀴드와 제휴를 맺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당연히 e스포츠를 지원해 주면서 e스포츠에서 나오는 게임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탁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또 NFT가 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최근 국내에서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가장 시총이 높은 NC 소프트 자체가 미쳤습니다. 네.
네, 시가총액 17조 원짜리 임대 상한가를 때려주는 모습 되게 대단하죠. 이 NFT 파워가 이만큼 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몸소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FT를 통해 가지고 뭐 사업을 해보겠다. 이번에 IR 보고서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걸 잠깐 맛보기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읽어드리겠는데요. NC소프트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던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FT 메타버스 관련해서 22년도 블록체인 결합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P2E도 게임과 플랫폼 양방향에서 적용 준비 중이며 내부적으로 NFT P2E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왔고 진행이 상당히 되어져 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얘네들이 그 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시도를 했던 게 리니지 기반에서 기존의 이 세계관에서 있는 통화 정책이나 통화 이론 정책을 리니지에 많이 적용을 했기 때문에 P2E에 따른 코인에 접목을 한 NFT를 적용을 해가지고 뭐 채굴 방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했었을 때 뭐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MORPG의 NFT 적용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한다. 그리고 P2E 운영은 게임 내에서 재화를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핵심인데 이미 이것에 따른 누적 데이터가 많이 쌓였죠. 상당히 잘 운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대부분 게임이 생각보다 업데이트가 이제 할 만큼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제 더 이상 짜낼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나와요. 그러면 갑자기 돈을 막 풀어 제낍니다. 그래서 뭐 가볍게 게임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예시로 보게 되면 뭐 모드의 마블이나 그다음에 옛날에 뭐 드래곤 플라이 같은 걸 보게 되면 마지막 끝물에 가서는 갑자기 많은 다이아 같은 걸 막 뿌려 대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인플레 자체가 아주 미쳤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리니지는 일단 그런 건 지금도 없죠. 네,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P2E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기존의 그런 시스템을 검증된 게임으로 해왔던 그런 검증된 포인트가 있었냐. 근데 그게 아마 NC가 제일 잘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타 이상은 할 것이고 나머지 회사들에 따른 그런 측면은 초반과 중반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호재성으로 띄울 수 있을 만한 요구 조건은 있지만 과연 통화에 따른 이론적인 부분의 지식이나 그런 인력이나 그다음에 운영했던 방식이나 여러 가지 리스크나 그다음에 부작용 추이까지에 따른 검토와 검증했던 누적 데이터량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준비는 끝났지만 유저 입장에서 가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고민 중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종목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좀 심중하다. 뭐 이런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니버스라는 자회사를 통해 메타버스 사업도 진행 중이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MMO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개발을 박차를 가할 것이다. 펄어비스를 보니까 많은 걸 좀 느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1분기 정도에 쇼케이스와 인게임을 공개 계획할 생각을 갖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게임계 대장 NC소프트를 뭐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앞으로 이런 쪽이 가장 대세가 될 것 같고 이런 회사와 결탁이 되는 그런 플랫폼 코인들이 이제 어느 쪽이 많이 채택이 될 것인지도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은 있겠죠. 네, 아마 게임 코인 쪽으로 많이 쏠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면 조금 더 욕심이 있는 그런 데라고 보면 아무래도 뭐 뭐 해당 게임 회사가 자체적으로 그냥 프로젝트 팀 꾸리거나 아니면 회사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코인 자체 발행을 해버릴 수도 있겠죠. 굳이 제휴 안 맺고요. 물론
그래서 뭐 대형 회사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을 거고 중형은 아마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